네, 금요일 오후장 한 주의 마무리가 다음 주엔 어떤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거래소는 고점을 높여가면서 오늘은 확실히 대형주가 승기를 잡았고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이번 주 들어 뚝 떨어진 모습 속에 현재 900선 다시 이탈하면서 힘 빠지고 있습니다. 자, 브리핑 들어봤고 두 프로들과 전략 세워볼게요. 우원명 한국의결권대행 부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시장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동시효과 구간에서 금융투자 기관 중심으로 상당한 물량이 들어왔는데 오늘 연속성을 갖고 또 사네요. 외국인도 오늘 적극적으로 담는 모습이 들어오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쌍끌이 매수가 정말 반갑게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600선 아주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 안도랠리에는 오늘 어떤 내용이 주요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시장 분위기가 어제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그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뭐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오면서 시장에 그동안 좀 불안감이 좀 사실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어느 정도 나올지를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워낙 그 유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올 경우에 상당히 미 연준의 어떤 긴축 강화 가능성이 상당히 또 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수준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안도랠리를 좀 보이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장 그 FOMC 금리와 연관된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동결을 대부분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제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를테면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 수준 나와서 미 연준의 어떤 긴축 기조가 크게 강화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수치들을 보면 여전히 고인플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도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를테면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길어진다라고 친다면 성장 섹터에는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이전에 뭐 지난주까지도 상당히 그 성장 섹터들로 막 여러 가지 순환매들이 막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 부분 일단락이 되고 어제부터는 이를테면은 뭐 어떤 실적에 기반한 고성장 섹터가 아닌 다른 업종에 관련된 일, 뭐 금융주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오늘 포스코그룹도 포함이 되고 반도체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좀 상황이 좀 다른 쪽으로 바뀌는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9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다음 주 지나고 나면 또 추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바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10월 초 되면 당연히 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얘기 나올 거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개연성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성장 섹터에서 그쪽으로 이게 수급이 이동되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안도랠리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성장주가 주도하기보다는 이제 실적 좋을 종목들로 압축이 될 것 같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움직임 속에 확실히 시클리컬도 오늘 힘 받더라고요. 이 부분이 혹시 우 부대표님 짧게만 하나 더 여쭤보면 오늘 발표됐던 중국 지표에서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이런 내용들의 안도한 움직임 속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없어지면서 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 뭐 좋아지면 저희들도 좋죠.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이 워낙 전체적인 시장의 키를 뭐 당연히 상당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 연관된 그 부분들이 다음 주에도 역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쪽에 포커스 맞춰보자. 다음 주도 FOMC도 영향력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3분기 프리 어닝 시즌에 더 집중하자. 차 의원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사실 이제 10월까지는 프리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포커스 맞춰가는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다음 주가 벌써 이제 추석 연휴 곧 시작될 전주입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거래소 쪽으로는 그래도 거래가 유지가 됐지만 코스닥은 현저하게 하루 동안에 10조 원을 하회
과외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 부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 쪽으로는 이제 다 챙겨가는 전략으로 바뀌는 것인지 홀딩과 현금화 전략에서 섹터별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우리가 조금 카테고리를 좀 나눠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대 시장에 있어서 주도주군으로 불렸었던 건 반도체와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코스닥이 지금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은 바로 이제 에코프로의 거래대금이 급감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죠.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거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일단 추석을 앞두고서는 조금 일부 현금화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원문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제 10월 달이 되면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직은 가이던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미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버티주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일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월화수 거래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리고 추석에 집중하셔야 되는 뭐 사업이 됐던 일이 됐던 집중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는 거의 시장에 관심을 못 가질 거거든요. 특히 이제 시장이 지금 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좀 떨어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약한 고리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좀 챙길 수 있는 것은 한 절반 정도를 챙겨두고 이것을 다시 떨어지면 산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팔아놨다가 그 종목을 다시 떨어지면 산다. 이 타이밍 잡는 것은 거의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오히려 차라리 10월부터 새로운 업종과 새로운 종목이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일단 주도주군이 바뀔 가능성. 물론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주도주 자리를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아닌 다른 쪽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리고 새로운 수익을 추구하신 분들이라면 일부 현금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약한 고리에 있는 종목들은 대체로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마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변동성이 시작된 주식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종목들이 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 오더라도 그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구간들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거래량이 빠지면 훅 빠지는 종목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아미코젠이 대표적인 건데 유무상증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들의 자금 압박들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단순하게 유상증자가 아니라 유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유상증자를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무상증자를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네. 류닛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저는 이제 폭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폭탄이 몇 개씩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코제도 갑자기 이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폭탄이 터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기업의 자금에 대한 어떤 부담들,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챙길 건 챙겨놓고 우리가 주식을 팔아서 이게 현금이 돼야 내가 돈을 번 거지 숫자상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들이 그러면 현명한 걸까요? 1조 원 넘게 팔고 있는데 챙겨가는 움직임 이번 주 후반 들어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사들이고 있지만 아직 안도할 정도의 완전한 추세 상승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면 오늘 2차 전지 섹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 부대표님, 2차 전지의 시세를 이끌었었던 개인들이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좀 파는 움직임들 조금 전 이야기해 주셨지만 에코프로 그룹주 위주로는 오늘은 또 89만 원 흔들리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또 포스코 그룹주들은 사들이는 모습 움직임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EU 쪽에서도 중국에서 보조금 받고 있는 거 우리 조사에 들어갈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쪽에서만 규제를 가했다면 이제 EU 쪽에서도 규제를 가한다. 그러면 우리 쪽에 또 반사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전해졌거든요. 4분기가 기회가 될지 아니면 양극재 판가 수익성 우려감 속에 추세 하락 이어질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사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각은 아직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요. 지금 상황은 2차 전지 전체로도 그대로 시각 유지하세요? 아니요, 그거는 좀 구분을 해야죠.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은 물론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뭐 이유 내용으로 움직이지만 지금 에코프로를 놓고 본다면 네. 에코프로 BM이나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고 사실은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계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 이를테면 뭐 이거 사실 별로 사고 싶은 마음 글쎄 먹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깝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급이 계속 분산이 되고 이탈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계단식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현재는 다소간에 추가적으로 뭐 크게 하락을 하기보다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주가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횡보 이후에 그럼 올라갈 거냐? 그 올라가려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반등 모멘텀이 뭐 낙폭이 워낙 크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료가 나온다든지 그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지 움직일 텐데 당장은 사실 그런 모멘텀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유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 드렸던 것도 모멘텀 되긴 약해요. 뭐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향후에 진행될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뭔데 금방금방 나오는 실적은 사실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좋게 해석이 되고 성장성 때문에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멀리 있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악재가 좀 더 빨리 반영되는 그런 뭐 패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이 나오면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또 팔려놓은 어떤 그런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 시점에서 또 어떤 그게 또 매물을 쌓아놓는 또 매물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흐름들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장기 성장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팔기 계륵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팔기가 좀 어렵다,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판다면 뭐 장기 그냥 뭐 홀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압축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셀 3사 반등 여력 어떻게 보시는지 차 의원님 지금 삼성 SDI가 살짝 다시 음봉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최근 수목금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꽤 반등 힘 강하지 않나요? 이제 저점 딛고 본격적으로 셀 3사는 재평가도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일단 뭐 그 LG엔솔 같은 경우 이제 3일, 그다음에 SDI 같은 경우 이제 이틀 반등세를 네. 좀 나타내고 있는데 네네. 오늘 이제 윗꼬리들을 달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하락 추세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그러니까 빠질 때도 계단식으로 빠지고 올라갈 때도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셀사들이 뭐 장기적인 부분들, 우원명 부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단기적인 전망들이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었어요. 이건 우리가 기대치에 따라가는 추세지만 점유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점유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쳤는데 문제가 다 쉬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한 80점 맞았던 거 85점 맞았으니까 좋아했는데 오히려 등수는 떨어진 거죠. 사형평준화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이게 단순하게 내가 시험 점수가 좋았던 것보다 반의 등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관한 경쟁력이 저는 이제 본 게임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또 중국이 LFP로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전기차에 대한 트리거가 생겨 나오면서 가격 할인 경쟁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부각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올 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셀 3사들이 어떤 점유율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본 게임은 2025년부터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공장이 완공되고 난 다음부터니까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새롭게 올라갈 만한 트리거보다는 일단은 조금 쉬어줄 수 있는 빌미들이 더 많은 그런 시장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 부대표님, 장기 쪽은 어떤가요? PNT, 하나기술, 증권가에서 좋게 보는 두 종목은 이번 주에도 견고하게 다시 또 단기 조정을 딛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밸류체인 안에서 조금 나눠서 접근하는 전략은 유효한 건가요?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종목들은 저는 뭐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를테면은 장비안건에서는 유일하게 국내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그 소재 3사에 다 납품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아마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사이즈가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장비 산업이라는 거는 뭐 사이클이 좀 길기 때문에 수주와 연관된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 갈 텐데 포스코 그룹주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철강으로 봐야 할지 2차 전지 안에서도 에코프로와 다른 움직임으로 제자리 지키기를 9월에도 보여준다고 봐야 할지 너무 강하네요. 차영주 전문위원님, 이 증권사 호평받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도 강하더니 오늘 또 한 번 강세 움직임 보여줍니다. 스틸레오는 지금 상한가에 접어들었고요. 홀딩스 5%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렇게 강한 이유 어떤 포인트가 주요했다고 보세요? 일단 철강이 불을 좀 지폈다라고 좀 철강이에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다른 철강,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섹터들도 오늘은 좀 강하거든요. 동국제강도 8%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강이 일단은 조금 불을 지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철강 하나만 가지고는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보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2차 전지에서 조금 카테고리에서 좀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고점 대비해서 가장 덜 밀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밀린 종목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고점이 150만 원이니까 그렇지 않고 저가만 그 이제 장중 고점만 하더라도 130만 원인데 상당폭이 이제 하락폭들이 있죠. 근데 포스코 인터는 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강하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점은 뭐냐면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포스코 철강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걸 갖고 부생 수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소 사업도 한다라는 거죠. 신재생을 하면서 우리가 철강이라는 이름을 이제 버리려고 하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인터가 갖고 있는 건 뭐죠? 자원이죠. 근데 리튬에 대한 자원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들을 또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많은 자원 관련주들이 올라갔었어요. 왜냐하면 자원에 대한 어떤 중요성 때문에 GS 인터내셔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러한 것들을 포스코 그룹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어떠한 그룹주보다 우리가 이제 LG 그룹주 같은 경우 전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때 관심을 좀 가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을 통해서 소재를 만들어내는 축에서는 현재 지금 우리가 그 에코프로 그룹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포스코 그룹주가 가장 현실적이고 다양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의 어떤 테마는 벗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철강, 친환경 사업으로 재평가받으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러면 우 부대표님, 포스코 홀딩스가 아무래도 그 밸류체인에 있어서 지주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인터 홀딩스, 이제는 수소 사업까지 덧붙여서 신재생 관련주로 재평가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매력적인 구간 맞아요? 글쎄 가격은 사실 뭐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나려 했던 가격이기도 하고 사실 옛날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죠. 여자의 변신은 무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포스코 그룹의 변신은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포스코 그룹 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야말로 이제 굴뚝산업의 뭐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였는데 물론 이제 내용도 좀 바뀌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사업부터 시작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수소 경제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제 수소 경제라는 게 뭐 부생수소 말씀하셨고 뭐 블루 암모니아, 뭐 블루 수소 뭐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건 그린 수소 쪽이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어떤 기업 변화를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가 그 무거웠던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였던 그런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습 효과도 같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아직까지는 재료로 인한 어떤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반응과 같이 맞물린 부분이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일정 부분 더 반등이 나오면 사실은 이전에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주가가 급하게 올랐던 그 부분까지는 조금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정 부분 반등이 더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때쯤이면 한 번 더 조금 일단 물량을 좀 덜어보는 시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재료 부각시라는 거는 친환경 모멘텀과 관련된 내용이 부각될 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룹주 내에서의 토픽? 그러니까 핵심 역할을 하는 건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포스코 홀딩스, 물론 이제 움직임이 주가 그 변동폭이 조금 더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뭔가 안정성 면에서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대장 역할은 포스코 홀딩스. 차 의원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저는 포스코 인터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부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랑 저랑 좀 결이 다른 게 부대표님은 그 포스코 그룹 내에서의 위상은 저도 홀딩스인데 주가 탄력성으로 놓고 본다면 포스코 인터가 주가 탄력성은 조금 다르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DX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고점이 늦게 형성되면서 지금 단기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쪽의 매력도는 어떤가요? 근데 DX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게 네. 뭐냐면 DX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코스피 이전과 관련된 네, 거거든요. 네. 코스피 이전을 하려면 이제 11월 달에 결정이 되고 12월 달에 이제 이전 상장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오늘 이제 수급 계산된 게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금 150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수급이 한 300억 정도 되고 코스피로 들어가면 한 400억이 들어올 거예요. 300억 빠지고 400억 들어오면 100억 정도 더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주가 퍼포먼스는 조금 과도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포스코 그룹 정리하고요. 관심주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우 부대표님 종목 가져와 주셨거든요. 금요일 오늘은 어떤 종목 접근할까요?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요. 유진테크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 많이들 아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3분기, 4분기를 갈수록 업황 개선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 앞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성장주 일변도의 어떤 수급 중심에서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중심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입니다. 특히 유진테크 같은 경우 하면 사실은 그 SK 하이닉스 쪽의 어떤 그 향이 좀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그 삼성전자가 이제 고사양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작업 이런 어떤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네네. 부분 관련해서 유진테크가 아마 기술적인 기반이 상당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향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요렇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나중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목표 가격은 예. 직전 고점 수준 지금보다 한 20% 상향된 53,000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 지금 증권가의 목표가는 이미 다 도달이 됐거든요. 네. 여기서 53,000원까지 볼 수 있다. 오늘도 잘 가는데요. 여기서도 충분한 기회 있다고 봐주셨습니다. 유진테크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프로들 보내드릴게요. 오원명 부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